1965년 베트남의 깜난에 상륙해 작전을 시작한 해병대 2여단 청룡부대는 이후 뚜이호아로 진출하여 일본 도로를 개척하고 곡창지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립니다. 1966년 8월 청룡부대는 작전지역을 추라이로 옮기게 되는데 이곳 추라이 지역은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80km 떨어져 있고 2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북베트남의 국가주석 호치민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주민의 상당수가 베트콩의 가족이거나 그들의 동조자로 한국군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청룡부대는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과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민사심리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정보를 내어주지 않았으며 베트콩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주민들이 낮에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의심스러워 나중에 그곳에 가보면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느 날은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난을 떠난다며 이동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주민을 가장한 베트콩이었으며 피난 행렬은 부대 이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적은 이곳 추라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병력을 투입시키고 있었고 야간을 이용해 각종 무기를 이동시키며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월맹군은 추라이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연합군의 작전에 저항한다. 도로를 파괴한다. 비행장을 폭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킨다. 한국군 해병대를 격파하여 이 지역을 장악한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우리는 1개 연대를 주공으로 한국군 해병대의 1개 중대를 공격하여 이를 격파한 다음 해병여단 본부와 화력지원 부대를 차례로 공격한다. 2단계 1단계 작전이 성공하면 그 여세를 몰아 북쪽에 위치한 미군 해병대 비행장을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꽝아이시를 공격한다. 3단계 2단계 작전이 끝나면 일단 부대를 재편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병력과 장비를 보강한 다음 1번 도로상의 둑포 지역을 공격한다. 그들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군사지역 사령관 홍반탄 소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월맹군 2사단장 박대령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한국군의 포병 화력이 강력하고 공격 지형이 개활지이며 현재 우리 군의 사기는 매우 낮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군사지역 사령관은 원래의 계획대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세운 공격 목표는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연대 병력이 동원된 큰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국군 부대를 공격해 승리한다면 우군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한국군을 격파해 큰 전과를 올린다면 우리의 지도자께서 매우 기뻐할 것이고 병사들과 지역 내 민중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병사들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고 간부들의 전술 지식이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도록 할 것이며 적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군의 상황입니다. 해병대 2여단 청룡부대의 전술 책임 지역은 그 넓이가 460제곱킬로미터로 광대했으며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적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단 본부는 각 지형에 따라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한국군의 특기인 중대 전술기지를 건설해 적의 활동을 견제하고 그들이 전술 책임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적은 야간 공격에 유리한 반면 아군은 야간에 증원부대를 투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각 중대는 적 1개 연대와 48시간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어시설과 식량, 탄약 등 보급 물자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중대 전술기지는 약 30m 높이의 언덕에 직경 200m에서 300m 정도 크기의 계란형 구조를 가진 요새다. 가운데 중대본부를 중심으로 적정을 관찰할 수 있는 관망대를 설치했다. 그 바깥으로 중화기 진지, 기관총 진지, 개인호 등을 원형으로 배치해 사방을 방어한다. 참호 사이는 교통으로 연결했다. 기지 외곽으로는 3중의 철조망을 둘러침으로써 적의 침입을 막았다. 각 기지는 사방 5km 범위를 통제권에 두었으며
기지 사이에는 야간 매복조와 수색대를 배치해 소대 간 연락을 취했다. 이쯤 관계기관에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적은 상당수의 병력을 이 지역으로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곧 그들의 대규모 공격이 예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단장은 각 부대에 현재 진행 중인 기지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훈련과 부대 정비를 병행 실시해 전투 준비에 완벽을 기하라고 명령합니다. 해병대 2여단 3대대 11중대는 여단 작전지역의 남서쪽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은 여단 본부와 꽝아이시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11중대는 여단장의 명령에 따라 중대 전술 기지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 기지는 표고 30m의 동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둘레는 800m, 남북 직경 300m, 동서 직경 200m의 계란형 진지였습니다. 11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진지 외곽 50m 지점에 2중 단선 철조망과 5중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적의 예상 접근로에는 대인질에 140발, 크레모아 63발, 조명질에 38발을 불규칙적으로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호는 견고한 6개호로 구축해 적의 박격포 공격에 대비했으며 각 호는 800m의 교통호로 연결되어 전투간 이동이 용이하게 했습니다. 중대장은 1소대를 남쪽에, 2소대를 북동쪽에, 3소대를 북서쪽에 배치했으며 화기소대의 공용화기를 각 소대에 설치합니다. 여단 본부에서는 11중대, 1중대 3소대,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 81mm 박격포 1개 반, 106mm 무반동총 1개 분대를 추가로 배속시켜 화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지 주변에 총 17개의 화지점을 설정해 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더라도 신속하게 그곳으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진지 구축을 어느 정도 마친 중대장은 이제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합니다. 적은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간 사격 훈련을 자주 실시했으며 크레모아 등 각종 장애물의 위치를 병사들에게 숙지시켰습니다. 또한 분대장 이상의 간부들에게는 포화 항공기를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 누구라도 신속히 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67년 2월 14일 23시 20분 이날은 짙은 안개와 함께 구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최근 기지 부근에서 적의 움직임이 자주 탐지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다음날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기지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무척 긴장된 마음으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과 하사관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오늘은 예감이 이상하다. 적은 보통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공격해오곤 했으니 부대원들은 경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모든 통신 장비를 점검하여 전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잠시 후 3소대 전방의 청음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요란한 폭음소리와 함께 기지의 철조망 일부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조망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된 적의 특공대였던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즉시 부대원들에게 전투 배치를 명령하고 무전으로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지 내에 설치된 4.2인치와 81mm 박격포로 조명탄을 쏘게 합니다. 아군의 화력 지원이 시작되자 적 병력 30여 명은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하고 신속히 후퇴했습니다. 3소대는 적의 침투 지역을 수색한 결과 철조망에 걸려있는 적의 시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중대장은 적이 제대로 공격을 실시하지 않고 쉽게 퇴각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적은 아군을 초저녁에 교란함으로써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새벽 시간에 우리의 경계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기습을 강행할 것이다. 기상 악화로 아군의 항공 지원이 곤란하고 조명 효과가 감소되어 관측이 어려울 것이니 적은 이 점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은 몇 가지 조치를 강구합니다. 탄약 현황을 파악하여 잔여분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고 각종 공용화기와 개인화기의 사격구역을 다시 확인하라. 화집정과 탄막의 재원을 점검하고 30분마다 조명탄을 띄워 주변을 관찰하라. 모든 장병들은 군화를 벗짐할 것이며 병력의 절반을 진지에 배치해 비상태세로 근무하도록 한다. 이렇게 5시간이 지난 04시 10분
삼소대의 청음초가 근무를 서던 중 전방에서 원라민 특유의 채취가 나는 것이 느껴졌고 이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곳은 초저녁에 적의 선말대가 초조망을 파괴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시각 적은 11중대의 기지를 포위한 상태였으며 이제 그들은 해병대 기지를 유린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짜빈동 전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